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자유한국당의 정치쇼는 계속됐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내년 총선이 아직도 7개월여 남았으니 참고 견딜 수밖에요. 4일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오는 7일에서 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올 곳이 오고 말았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따른 범법 행위를 조사받게 되는 건데요.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까요? 또 버티기 할 게 불보듯 뻔한 일이지만 이번 소환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대응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와 비교해서 절대 모자람이 없도록 저희가 두 눈 부릅뜨고 잘 지켜봐야 합니다. 또 축소 수사, 봐주기 수사, 또 이런 거 했다가는 서초동이 뒤집혀질 테니까 말입니다. 오늘 국감장에서 벌어진 재미있는 3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국 장관 딸 조민씨와 관련해서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했는데요. 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출연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영향력이 막강해진 뉴스공장에 대한 한국당의 공격이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19년 국정감사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조국 딸 인터뷰를 했다며 인터뷰를 할 수 있지만 TBS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교통 전문 채널인 TBS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조국 딸과의 인터뷰를 공개하고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며 이강택 TBS 사장의 증인 채택이 안 된 상태인데 이를 계기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TBS는 특수 목적의 전문 편성 방송 사업자라며 뉴스 편성을 주로 하는 방송처럼 되어 있는데 방송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초 교통방송이 방송 허가를 받을 때 교통과 기상정보를 포함한 방송 전반에 대해 허가를 받은 걸로 되어 있다며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2006년에 전문 편성에 관한 조항이 분리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출연진 등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이나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 집중돼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정말 설득력이 1도 없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뉴스 같은 뉴스를 전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인데요.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압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쓸데없는데 신경 쓸 시간에 검찰개혁이나 민생 챙기기를 하시는 게 더 생산적일 듯 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조국 일가 사모펀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중 일부가 단순 투자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코링크 프라이드 에쿼티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계약 및 해지 이슈와 관련해 펀드 투자자와는 별개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이라면 처벌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정리하면 특정 기업 투자 의혹은 운영사의 책임이라는 정확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를 어쩝니까?
윤석열과 검새들은 말 그대로 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지껏 이분들은 뭘 한 겁니까? 자본시장법상 적용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건데요. 해당 법률의 주관기관장이 단호하고 확실하게 모조리 처벌 불가임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건은 범죄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던 거죠. 그걸 알면서도 언론과 국민들을 농락했던 건데요. 검찰이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하려면 정 교수가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운영사 사주여야만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조범동이 구속 기소된 공소장을 보면 공범 없이 단독 기소되면서 정경심 교수를 코링크 소유설로 엮으려는 시도가 실패했던 겁니다. 점점 검찰의 헛발질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액션 뒤에 헛발질이라니, 이러고도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검찰의 부실 수사들, 정말 그 끝이 궁금해집니다. 세 번째 사건은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어제 집회를 보니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한 일상적 평화집회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경찰의 내란 선동 책임자 수사를 요청하며 김 의원 본인이 직접 고발장까지 제출했는데요. 김 의원이 문제 삼은 건 전날 집회에서 자유수호 국가원로회라는 단체 명의로 뿌려진 호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100만 명의 자유우파 통합군을 청와대 함락을 목표로 광화문에 집결시키자 해병 전후에 북파공작원 공수특전사 출신 요원으로 구성된 결사대를 통합 선봉해서 경찰 바리케이트를 무력화시키자 순국대 2,000명을 조직해서 경찰 발포 사격을 몸으로 막아내자 전직 청와대 경호관 출신을 주축으로 100명의 특수임무조는 문재인 체포조로 결성해서 청와대 영빈관을 접수하자는 등의 내용을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 하야 등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만 도가 지나쳤다면서 청와대로 진격하고 경찰을 무력화하고 폭력 행사를 선동하는 극도의 사회문란 행위를 방치할 경우 국민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나라며 형법상 국호문란, 내란 음모, 내란 선동죄 혐의 등으로 경찰의 책임자 수사를 요청하고 직접 고발장도 접수했습니다. 특히 김한정 의원은 자유수호 국가원로의 명단에 백선엽, 김동길, 노재봉 등과 종교지도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런 무분별하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불법적 행위에 동의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국감장 맞은편에 앉아있던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김영우 의원 이름도 명단에 있는데 맞나? 동조했나라고 묻자 김영우 의원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자유수호 국가원로회의라는 유령단체가 지금 유령인지 무령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회적 저명인사들, 심지어 국회의원, 전직 장성, 장관, 총리가 포함되어 있는 집단에서 호해라는 식으로 무차별 정파를 했습니다. 청와대를 공격을 하자 70만의 기독교 십자군이 참전을 결정을 했다. 이미 이 자유수호 국가원로회의는 거의 국회에 의석을 둔 정당도 수하 집단으로 여기고 있어요. 여기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국회의원들도 동의해서 이런 무분별하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동의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분들한테 상당한 명예훼손일 겁니다. 김영호 의원님이 여기 이름이 올라있던데 그 김영호 의원이 아니시죠? 야, 맞습니까? 동의하셨습니까? 아, 동의를 하셨다고요? 다만 김영우 의원은 김한정 의원이 내 이름을 거명하며 내란 선동에 가담한 것처럼 말한 건 잘못했고 불쾌했다면서 어제 광화문 집회는 주최자가 여럿이 있었다.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문재인 대통령 퇴진에 동의한다고 서명했다고 내란 선동죄냐라며 김한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국민이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라고 선출한 국회의원이 그 선출직 신분으로 대한민국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의 체포와 하야를 주장하는 자유수호 국가원로회라는 단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또 여기도 내로남불 이중잣대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버하는 건가요? 오늘도 버라이어티한 자유한국당 국회들의 정치 난동쇼가 계속됐습니다. 저희가 촛불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검찰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 10월 5일 서초역에서 뵙겠습니다.